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연구소의 강한주식입니다. 2차전지 배터리 종목들 끝나지 않았죠. 우리가 비중을 지금 50% 이상에서 40% 정도로 서서히 내리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지금 억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오늘도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배터리 쪽은 아주 셉니다. 자, 에코프로가 몇 프로 수익 났죠? 1000%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샀으면 1억이 됐고요. 1억을 샀으면 10억이 되는 급등 신화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차트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요게 바로 압수수색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개파락 이후에 바로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파동의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는 상태죠. 급등주는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은 어디에서 반등한다? 11선에서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볼린저 밴드 돌파하면 11선에서 5번 파동 나오면서 N자 파동 나오고요. 또 돌파하고 나니까 11선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도 돌파 나왔죠. 그러니까 아무리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5번 만들면서 N자 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자, 에코프로가 이제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는 큰 폭의 하락이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할 때가 아니라 에코프로는 수익 실현할 때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어디 21선 근처까지 내려오는 조정이 한번 나올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면은 어떻게 된다? 11선에서 반등 나왔죠. 볼린저 밴드 돌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선에서 또 반등 나왔는데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 돌파 못 나왔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조정 온다? 그러면 21선까지 조정 와서 가고 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차트 흐름들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는 이제 고점을 맞고 내려오게 되겠죠. 에코프로 BM은 고점을 맞고 내려와서요. 21선 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얘는 또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 또 전고점대 돌파를 시도를 할 거다. 그러면 당분간은 이제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 쪽의 차트 흐름들, 기술적 흐름이 훨씬 더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큰 흐름을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수급상의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코프로와 성일 하이텍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 쪽에서 급등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장비주 쪽으로 수급들이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윤성 FNC라든지 아니면 코인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큰 흐름을 따라가시면 계좌 10배도 만들 수 있어요. 장비주 쪽으로 지금 수급 이동이 하는데 이 수급 이동이 이제 어디로 가고 있다?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테마가 확산이 되고 있죠. 3월 20일 월요일 날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냐 하면 일본의 배터리 기업 막셀이 세계 최초로 산업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공장 로봇용으로 대용량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래서 해당 배터리를 산업용으로 양산하는 것은 세계 처음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용량이 작았죠. 공구라든지 작은 전자기기에 쓰였었는데 그것을 산업용으로 대용량으로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 기업들은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처음으로 개발한 이후에 한국에 완전히 추격을 당해서 지금 일본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명맥을 이어가는 것은 파나소닉 하나밖에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일본이 절치부심하면서 투자를 했던 것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고체 배터리는 같은 크기의 리튬 이온 배터리와 비교해서 축전량이 3배나 더 많고 발화 위험도 낮다라는 거죠. 상당히 매력적인 배터리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생산 비용이 리튬 이온
이온보다 4배가 넘기 때문에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소용량 제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됐었다라고 나와 있죠. 최근 들어서는 황화물계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축전량을 늘려서 산업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정말 큰일 난 것처럼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튬 이온과 전고체 배터리의 구조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들 알고 있죠. 양극은 뭡니까? 양극재로 만드는 거고요. 음극은 음극재로 만드는데 이 리튬 이온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넘어가면서 또 충전을 하면 양극에서 음극으로 넘어가면서 충방전이 되고 전기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분리막이 있는 거죠. 이게 분리막이고요. 요 하늘색이 바로 액체로 만든 전해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구조가 되겠는데 한번 보시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을 이렇게 양극판, 음극판 넣고요. 요것을 액체 전해질로 이렇게 담가 놓는 겁니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는 음극과 양극 사이에 고체 전해질을 넣는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이렇게 양극재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액체 전해질이 들어갑니다. 이 전해질을 넣는 이유는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훨씬 더 빠르고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채워 넣는 건데요. 그 가운데는 분리막이 있습니다. 양극과 음극이 닿지 않게 하면서 리튬 이온만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개발된 리튬 이온 배터리의 도식화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리막이라는 것이요. 양극재와 음극재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다?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흑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자 구조를 보시면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이 뾰족뾰족한 것들에 의해서 요게 분리막이 훼손이 되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양극과 음극이 만나게 되면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배터리에 불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압력에 되게 취약한 겁니다. 압력이 만약에 가해지면 양극재의 요 금속들이 요 분리막을 계속해서 훼손시킬 가능성들이 많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어떤 흐름들이냐면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액체 전해질이 아니라 고체 전해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해질과 분리막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과 음극이 만나서 스파크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일본이 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인터배터리 2023 박람회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삼성 SDI 사장이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력은 어떠냐? 역시나 1위권이 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특허 보유 상위 기업을 보시면은요, 이게 작년 8월 달에 나왔는데 기준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도요타가 1등이죠. 그런데 2등은 누굽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우리나라라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삼성, 현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다른 자료를 보시면 전고체 기술 특허 점유율 상위 15개사 요건 이제 2021년에 나왔던 리포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역시나 도요타가 1등은 1등이죠. 그런데 2위가 삼성, 이렇게 LG전자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리튬 이온 배터리가 현재 시장성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전고체 배터리 생산이 굉장히 앞당겨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다녀온코, 삼성 SDI,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다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테마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수화학 과 미래 컴퍼니, 한농, 화성 정도가 움직였었는데 그 이후에 속속들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죠. 이 내용들, 요 종목들은 제가 자료를 좀 올려놨습니다. 어디에 올려놨냐 하면 강한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에다가 올려놨죠. 여기 보시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올려놨고요. 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보시면 여러분들 투자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요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꿀팁 핵심 교육에 보시면 제가 이전까지 유튜브에서 소개해 드렸던 종목들, 테마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전국 공정 관련 장비 업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스트림 핵심 종목들, 충전소 관련주들, 또 참가업체 리스트도 올려드렸고, 계속해서 이 테마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은 파동에 대해서도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100%, 200%, 1억, 2억 수익도 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매일같이 단타 종목들 추천이 됩니다. 오늘도 이제 파동 추천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천주들의 수익률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10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강한주식연구소는 우리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제 영상의 설명란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 올려놨고요. 그리고 첫 번째 댓글,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올려놔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 수익률 어떻습니까? 뉴로메카는 연초부터 이제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몇 프로 가고 있습니까? 150%. 1,000만원 투자했으면 이거 벌써 2,500 됐다는 거예요. 1억 투자했으면 2억 5천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도 100%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요. 미래나누텍 80% 나왔습니다. 뭐 한 달 만에 80% 급등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크래프트도 역시 89%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급등 종목들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3위THK는 뭐 5번 구간이죠. 이게 11선 눌림목 N차 파동 말씀드리자마자 이게 급등을 시작해가지고 단기간에 50%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우리 강한주식연구소에 상당히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천주들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수익들을 굉장히 많이 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뭐 300분에서 500분, 600분이 이렇게 매일같이 무료 추천주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 수익 내는데 여러분들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반드시 깔으셔라. 그래서 까는 방법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에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고체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들 배팅을 나갈까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화학이에요. 이수화학은 상당한 급등이 나오면서 대장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볼린저 밴드 돌파 나왔다. 그러면 돌파 나올 때는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오면 이게 갑자기 급락하고 하한가 가듯이 막 물량이 쏟아지는데 11선이라고요. 이 빨간 게 11선인데 이게 파동 5번입니다. 그죠? 요게 4번이고요. 그러고 나서 눌러줬다가 다시 어디까지 간다?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돌파가 안 나오면 어디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21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수화학은 신규 매수 들어가기는 되게 겁나는 상황이죠. 미래컴퍼니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했죠. 여기 돌파 나왔죠? 그러면 11선 오면, 그죠? 이게 5번이죠. 여기가 4번이고 6번 나왔고요. 6번 나왔다가 그러면 여기도 볼린저 밴드 돌파 나왔으니까 내려오면 11선에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라갔는데 돌파가 실패를 했습니다. 종가상 돌파 실패하니까 어디 온다고요? 21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뚫어버렸습니다. 완전 급등 나왔죠? 그러면 볼린저 밴드 돌파 나왔다 그러면 어디 간다? 11선 여기라는 거죠. 정확하게 나오고 나서 미래컴퍼니도 볼린저 밴드 상단 근처까지 가는데 이게 돌파가 안 나와요.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21선 간다. 그래서 미래컴퍼니도 지금 신규 매수 들어가기는 되게 겁나는 구간 맞죠? 그 다음에 나래나노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급등주의 파동은 똑같습니다. 자, 돌파 나왔죠. 볼린저 밴드 돌파. 그러면 어디 오면 11선 오면 간다고요. 다시 11선에서 돌파 나와서 갔다가 얘가 어디 오는 거예요? 21선 와서 여기서 7번 만들고 또 돌파. 그러면 얘는 아직까지는 5번 구간. 그죠? 11선 눌림목을 공략할 만하다. 빨간색 선, 이 11선을 중심적으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한농화성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볼린저 밴드 돌파, 또 돌파. 그러면 어디에서 기다린다? 11선 기다린다. 11선 오니까 어떻게 돼요? 급등해가지고 상한가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출발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상승폭들이 좀 낮은 종목들이 있어요. 아바코가 그렇고요. 우리가 장비주 중에서 CIS 며칠 전에 설명드렸는데 CI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게
급등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주들이 테마성 흐름을 보일 때 아마 따라 붙을 가능성들이 많고요. 자, LTC도 보면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 돌파 나왔고 그러면 11선 오면 아래 꼬리 달고 상한가 가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볼린저 밴드 돌파가 또 나왔습니다. 11선 오면 어떻게 된다? 또 급등 나온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살 수 있는 종목들은 요런 거예요. 내가 좀 급등한 상태지만 전고체 테마를 따라 붙겠다라고 하면은 볼린저 밴드 돌파 나왔다가 눌러주는 5번 구간 11선 눌림목 N자 파동 구간을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KBG 같은 종목들이죠. 볼린저 밴드 돌파 나왔고요. 11선 오니까 여지없이 급등. 그래서 여기 또 돌파가 나왔으니까 내려오니까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KBG 볼린저 밴드 돌파 나왔으니까 11선에서 한번 돌려 세워주겠죠. 그리고 나래나노텍도 역시 볼린저 밴드 돌파가 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11선 기다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농화성도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줄 거다. 그러면 11선이 여기 있잖아요. 빨간색이니까 요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느 구간에서는 한번 만나주고 튀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한농화성, KBG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좀 대형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 SDI 괜찮습니다. SK온보다도 매출 규모는 작기는 하지만 삼성 SDI의 성장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내가 전고체 배터리 투자하고 싶은데 개별주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 SDI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뭐 대박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윤성 FNC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명을 계속 드렸던 종목인데 완전 신고가 날아가고 있는 상태죠.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탑머티리얼입니다. 잘 가고 있죠. 그리고 삼성 SDI 밸류체인에서도 말씀드리고 LG 에너지솔루션 밸류체인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코윈테크 이거는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주죠. 그런데 오늘장에서 몇 퍼센트 갑니까? 20% 가까이 가면서 단기간에 2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46,000원대까지 거의 한 40%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요 배터리 관련주들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이전에는 제가 50% 비중이라고 했는데 일부 이제 우리 정회원님들은 이게 70% 이상 비중까지 채웠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낮추고 있느냐? 반도체 쪽이 들썩들썩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 반도체 쪽도 오늘 매수 들어갔었는데 지금 20% 이상 수익 나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쌍두마차 개념으로 배터리와 반도체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